자, 오늘은 국어의 특성과 위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자, 저 제목 밑에 보면 학습 목표 있죠?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자,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는 22쪽부터 쭉 나오고요. 국어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는 24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성. 자, 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등과 다른 특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문을 보기에 앞서서 왼쪽 날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날개 상자를 보세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자, 교차어, 굴절어, 고리버 이 세 가지. 자, 언어는 구조적, 형태적 관점에서 자, 교차어, 굴절어, 고리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국어는 교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차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 교차어라고 할 때 교착이라고 하는 거는 들러붙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 들러붙느냐 하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문법적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조사와 어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뒤에 들러붙어서 그것이 의미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 조사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것들이고요. 어미는 자,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먹었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으므로, 어쩌죠 하는 그런 활용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어가 있는데, 자, 굴절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영어입니다. 자,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로 그 단어의 문법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I, my, me, mine, he, his, him, his 이런 것들 배웠죠. 자,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이런 식의 단어들인데, 자, 단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앞에서 했던 교차어 우리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말은 조사가 붙어서 나는, 나의, 나를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영어는 I, my, me 이렇게 각각 단어가 달라짐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각각 단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을 굴절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버 중에서는 우리가 중국어가 좀 친밀한데, 자, 말이나 단어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 중요한 거, 어순이 문법적 관계를 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자, 중국어와 같은 고리버는 어순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 국어죠. 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 I love him,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진 중국어 我爱他 이렇게 세 개의 국가의 언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말은, 자, 국어는, 자, 내가와 그를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가 된다. 자, 여러분들, 자, 내가 이것이 주어이고, 자, 그를이 목적어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어는 내가이고 목적어는 그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왜냐하면 조사가, 주격 조사가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가 주가 되는 거고, 목적격 조사 르이 붙었기 때문에 그를이 목적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를 보시면, 자, I와 him이 그 자체로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낸다. 알고 계시죠? he, his, him, his 할 때, 자, I와 him 그 자체가 주격이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I는 주어이고 him은 목적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교차어이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했었죠. 교차어가 어떤 건지. 자,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 것을 교차어라고 하고, 영어는 단어 자체의 격, 인칭, 수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영어하고 국어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는 건데, 그 다른 구체적인 특성은 뭐예요? 우리말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자,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까지 한 단락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어하고 국어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중국어는 아까 얘기했죠. 고리버인데 고리버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에 나와 있는 워아이타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자, 아이가 만약에 타하고 자리가 바뀌면 지금 이대로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인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여기 있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자, 국어는 우리말은 어때요? 조사가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이렇게 어순을 어떻게 바꾸어도 기본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중국어하고 국어하고의 차이, 다른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말의 특성은 뭔가요, 그러면? 어순을 바꾸어도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중국어는 어순을 바꾸면 의미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어순을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자, 우리말의 큰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각각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쪽 밑에 보면 의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비슷합니다. 자, 소리, 우리말의 소리의 특성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어에는 의문의 대립이 있다. 여기서 대립이라는 말을 구분이라는 말로 바꾸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기역, 쌍기역, 키역, 디귿, 쌍디귿, 티읕, 피읕, 쌍비읕, 피읕, 지읒, 쌍지읒, 치읒 등과 같이 자, 이 세 개, 이 각각 여기에서 처음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이런 애들을 예사소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이런 애들을 된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역, 티읕, 피읕, 치읒과 같은 애들을 거센소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대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구분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디귿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달, 그 다음에 딸, 탈. 자, 전혀 다른 의미들을 가지는 단어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말은 달이라고 하면 그리고 딸이라고 하면 또 탈이라고 하면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영어,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를 보시면 자, 나 오늘 학교 올 때 버스 타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버스를 자, 소리를 낼 때 어떤 사람은 나 오늘 버스 타고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 오늘 버스 타고 왔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버스 타고 왔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B 소리와 이 S 소리를 된 소리로 하건 예사 소리로 하건 의미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말에서 자, 의문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자, 된 소리, 예사 소리, 거센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가 각각 구분되고 각각 전혀 다른 그러므로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첫 번째 특징 의문의 대립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 의문에서 두 번째 특징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자, 국어에는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양성 모음은 자, 어감이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인데 주로 아, 오, 야, 요, 에, 와, 왜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음성 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느낌이 나는 단어들인데 어휘들인데 아니 그 소리들인데 어, 우, 여, 유, 에, 워, 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자, 느낌이 좀 작고 귀여운 느낌이 나, 밝은 느낌이 나요. 이런 애들은 양성 모음이고 좀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나는 애들은 음성 모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말에서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먼저 보시면 자, 동동 둥둥 했어요. 자, 북을 동동 쳤다, 둥둥 쳤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퐁당 퐁당 풍덩 풍덩. 자, 물에 돌을 던졌는데 퐁당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낌은 어떤 조그마한 돌이 들어간 것 같지만 풍덩 이런 느낌이 났을 때는 뭐 좀 큼직한 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도란도란. 그 다음에 두런두런 이런 것들이 대응하죠. 두런두런. 그 다음에 폴짝. 그 다음에 뭐 풀쩍 느낌이 다르죠? 전혀 좀 크고 뭐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색깔을 나타낼 때도 노랗다가 있고 누렇다가 있어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 색채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있고 길을 가로막다가 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거의 명령형을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먹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막다는 어떻게 되나요? 막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과 어울리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과 어울립니다. 자, 이런 거에서도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계속 보시면 자, 깡충깡충이 있는데 자, 깡충깡충처럼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깡총깡총도 되고 껑충껑충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됩니다. 되는데 우리말 그 표준어 사전, 표준어에 보면 깡충깡충 얘가 표준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깡총깡총, 껑충껑충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적인 특성을 볼게요. 자, 어휘적인 특성. 자, 국어의 어휘는 어종에 따라서 어종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어휘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 삼중 체계를 이룹니다. 자, 고유어는 뭘 말하나요? 순 우리말. 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하늘, 물, 그 다음에 돌, 뭐 이런 것들이죠. 강, 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자어는 자, 우리가 중국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하면서 중국어가 아니라 한자를 우리 글처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 말의 80% 정도가 한자어인데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 있죠? 교실에 앉아 있고요. 아, 여러분들 집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급식 먹고 있죠? 교복 입고 학교 오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우리가 쓰는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한자어입니다. 자, 그럼 외래어는 어떤 게 외래어인가요? 자, 우리말에 없어서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외래어는 우리말로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텔레비전.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 라디오. 이런 것들이 외래어의 대표 선수들이죠. 그리고 외래어 같지 않지만 외래어인 것들도 있습니다. 빵 이런 포르투갈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외래어 이런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고유어 계열에서는 이 고유어 계열에서는 특히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옐로우 한 가지 색깔로 끝나는데 우리말에서는 어때요? 노랗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깨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끄레하다. 이 외에도 놀이끼리 하다, 누리끼리 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노랗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은 색채어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깔깔, 철썩철썩, 찰랑찰랑, 딸랑딸랑, 엉금엉금, 아장아장 같은 의성어, 의태어도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어휘적 특성에서. 자, 어휘적 특성에서 중요한 거는 자, 오른쪽 날개에 있습니다. 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 다 대응 현상.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 고유어는 자, 여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생각 하나입니다. 자, 우리말 생각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적지 않은 것들도 훨씬 많아요. 찾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말로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생각을 한자어로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사색, 사유, 명상, 상념 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해서 이 생각을 한자어로는 창안, 고안, 국리, 연구, 차관, 구상, 아주 다른 말로 여러 개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철수의 생각을 알아봐라. 철수의 의사, 의향, 의도, 심산을 알아봐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나요? 자, 고유어는, 우리말은 고유어는 자, 의미가 어때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아주 넓은 의미를 가져요. 포괄적 의미를 갖는 반면에 한자어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 다 다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세분화된 의미. 세분화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한자어를 쓰면 좀 유식해 보이죠? 자, 쌤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 자, 고유어는 하나인데 포괄적인 의미 하나밖에 없는데 한자어는 세분화된 의미를 가진 아주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특성 볼게요. 자, 문법적인 특성. 자, 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자, 앞에 했던 내용하고 좀 겹칩니다. 아까 교차어라고 했죠. 자,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문법적인 기능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자, 문법적인 기능을 조사와 어미가 실현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착이라는 게 들러붙는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이 조사와 어미가 붙어서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태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면 나는, 나의, 나를 뭐 또 이런 식의 나라는 같은 말에 다른 조사가 붙어서 자,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먹는다, 먹었다. 그 다음에 먹고, 먹으니,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 뒤에 붙는 어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에서 어순을 내가 사랑한다 그를 해도 상관없고요. 사랑한다 내가 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내가 사랑한다 해도 상관없죠. 자, 어순을 어떻게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문법적인 특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말에는 국어에는 높임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높임 표현 때문이죠. 자, 높임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씁니다 등의 어말 어미를 사용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끊어서 잠깐 살펴보면, 자, 어말 어미라는 말이 있고 선어말 어미라는 말이 있죠. 자, 어말 어미를 먼저 볼게요. 자, 어말은 단어의 끝, 말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 라는 말, 자, 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가다 라는 말은 그냥 그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높여봅니다.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다, 갑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씁니다와 같은 어말 어미를 붙여서 높임법을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선어말 어미는 뭐냐 하면 어말 어미 앞에, 이게 먼저 선자입니다. 어말 어미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진 어미를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십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다에, 자, 가다라는 말에 시라는 말이 붙고 여기 있는 씁니다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가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니다 보다 가십니다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여기서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 내가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시 같은, 자, 시 같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고야,
아니면은 get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가시었습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가시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가다라고 하는 말에, 자, 높임 선어말 어미, 과거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습니다라는 어말 어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가셨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씁니다와 같은 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자, 진지, 댁처럼 특별히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진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높이지 않은 말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리고 댁은 집이잖아요. 자, 이렇게 높이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높임 말로 바꿔버리는 거죠.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모시러 가다 할 때 모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나다 대신에 뵙다.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 특성으로는 크게, 자, 높임 표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높임법이 다양하게 실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차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화적인 특성이 나오는데요. 자, 담화라고 하는 거는, 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장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국 사회에서는, 자, 친소관계. 자, 친소관계가 뭐예요? 가깝고 먼, 소원한 관계.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냐. 그 다음에 상하관계. 상하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나이도 서열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의, 범절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을 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너무 예의를 차리거나 이러면 불편한 거 아시죠? 자, 이게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국어의 요청, 거절, 칭찬, 화행은 국어의 의사소통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화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날개를 잠깐 볼게요. 자, 화행이라고 할 때 이 화자는 대화하다 할 때 화자입니다. 자, 말이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 화행인데, 자, 요청, 거절, 칭찬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예를 볼게요. 자, 창문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너무 덥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너 너무 덥지 않아? 덥냐 안 덥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창문을 좀 열어주면 어떻겠냐, 창문을 좀 열어줘라 라는 의미의 요청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무 덥지 않니? 라는 말은 의문,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무 덥지 않니? 라는 말에 응 더워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친구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식의 대화를 한다면. 자, 그래서 국어의 요청, 거절, 뭐 칭찬 이런 화행은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인들은, 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해달라라고 할 때 이거 좀 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네가 이런 걸 해준다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좀 해줄래? 뭐 이렇게 좀 부탁의 상황, 어떤 부탁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서구의 문화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되게 쉽게 no, no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싫어, 아니, 뭐 달라 이런 게 뭐 단어들이 각각 있는데 그쪽 애들은 다 노잖아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는 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싫어가 아니라 아니, 뭐 별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자, 서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고, 또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 거절도 우리는 서양 사람들처럼, no, 이렇게 싫어, 라고 말을 잘 못하죠. 싫은데,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둘러서 거절의 의미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았어요. 너 되게 예쁘구나, 라고 했을 때, 나도 알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죠? 좀 돌려서. 여기 겸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겸양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쁜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나 예쁘죠, 알죠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에요, 뭐 과찬이십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의 국어의 담화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있었던 두 번째, 자,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세계에서 많이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국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가 뭔지 아시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 한국 K-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요,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따라서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자, 이게 한류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국어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어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그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적으로는 자, 여러 매체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하고 외래어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외래어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에 대체할 게 없어서 외국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쓰는 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인데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쓰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아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엘레강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거나 뭐 예쁘다 하면 되는데 뭐 프리티하고 뭐 엣지 있고 이런 식의 뭐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말을 위상을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 자, 줄임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줄여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통할 때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뭐 이런 매체를 전혀 접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줄이면 그건 대화를 하자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라는 거고, 또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통신어의 남발. 자, 인터넷 통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SNS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말을 좀 아껴주세요. 우리말처럼 아름답고 쉽고 편한 언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말을 아끼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자, 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국민 3세대 등이 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간 그 사람들의 자식의 자식, 이런 사람들이 우리말을 전혀 모르고 그 나라 언어만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동북에 위치한 연변 자치구 지역처럼 한민족의 국어 집단 사용 지역이 위축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북부의 연변 많이 들어보셨죠? 연변이라는 지역에 한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그 지역에서는 한국어가 쉽게 통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친구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중국어를 위주로 쓰고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줄면 국어의 위상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힘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이유가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스페인어인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중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가 뭐 한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용하는 인구가 적어서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국어를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며 이런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우리 민족끼리 외국에 사는 민족 뭐 연변 중국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미국 이런 데 사는 우리 동포들 교포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면은 그 위상은 또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외국어를 되게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외국에서 뭐 사는 사람인데 한국 뭐 케이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알리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이름은 한국어 교사인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 교사라고 해요. 이거를 이 직업이 괜찮습니다.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 연세어학당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국가고시를 치면은 이제 통과를 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이제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도 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이나 뭐 이런 그 한류가 그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언어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직업을 가지면 크게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25쪽 교과서. 자, 이게 학습 활동이 그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해보자라고 뭐 하면서 이 과제 위주의 학습 활동인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짚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들이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 나는 국어가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죠. 자, 미국 영어를 생각해보면 my school, my home 인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어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만남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을 연구하려고 말하는 방식이 특이한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하면 자,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확인하는 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영어권 문화에서는 너 몇 살이니라고 말하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면 나이를 오히려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죠. 제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 까고 들어가자. 이게 우리는 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제일 먼저 만나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어서 대화를 하려면 높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직급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알아야 적절하게 높임법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학습활동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한번 재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